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화면을 주말이라 바꿔봤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지수 해외 증시보다는 좀 선전을 했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주된 이슈가 됐는데 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는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트는 그 내년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팅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이미 이제 금리는 동결 확률, 그러니까 동결 확률보다는 올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동결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죠. 근데 이거 보시면 거의 100%였다가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올릴 거야, 또 두 번 정도 올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올릴 거야라는 쪽의 금리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80%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연준이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 매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저기 FMC에 대해서 뭐 결과 때문에 뒤늦게 반응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만기 때문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덜 빠지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증시 낙폭이 오늘 보면 다우지수는 거의 안 빠졌잖아요. S&P 500도 0.8%면 그런 대로 선전한 거고 나스닥하고 이제 러셀 2000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 금리를 좀 걱정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될 수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국제유가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는 뭐 인플레이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85달러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75달러, 2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그때보다는 좀 덜하죠. 지금은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뭐 약간 여유가 좀 생겨서 아 이게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지표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금리 올려서 경기가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금융시장 전체로 볼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이렇게 나오고 원자재는 무난했다 이렇게 본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인데 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완전히 쏠려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가 제법 하락했잖아요. 물론 이제 영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파운드와 유로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달러가 내려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극단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가고 주식시장은 막 빠지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는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미국이 오늘 만기일이니까 만기 때문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여유가 생겨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12월 3주차에 증시가 잘 안 빠진다.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었잖아요. 최근 한 6년인가? 그동안 한 번 빼고 다 올랐었다고. 근데 코스피는 결국에는 이번 주에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코스닥은 근데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예, 그렇게 되긴 했는데 코스피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6주를 보면 한 주 빼놓고는 계속 60주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가 안 돼요, 지금. 예, 계속해서.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돌파가 된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이제 20주선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하다 계속 실패해버리면 이게 한번 매물이 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제 매물이 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선이 좀 돌파가 되는, 저는 이걸 다림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빳빳하게 잘 다림질하고 해놓으면 좀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아 버리면 그것 못 입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행 지나가기 전에 한번 좀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지를 좀 기술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동시호가에 한 2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5천억 원,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도 매수 들어오고 이제 사모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기타 법인이라든가 사모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번 주 주간 단위로 매수로 돌아서서 지금 아마 아시아에서 4주, 그러니까 5주 연속해서 매수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FMC 끝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됐다. 이거는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업종으로 봐도 외국인이 딱히 매도한 업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학 매도 규모 크지 않았고, 이제 뭐 의료정밀 정도 매도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조합, 전기전자, 자동차, 그러니까 운수장비죠. 그다음에 이제 철강, 화학, 금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화학하고 철강은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은 나름대로는 괜찮아지고 있다서 다음 주에 이거보다 매수 규모가 좀 줄더라도 5대 그 매수 종목, 해야 되는 매수 종목,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 조합되면서 좀 규모가 줄더라도 그 조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수가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기관은 이제 그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차군단, 은행주,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대형주 쪽 일부 대형 쪽 매도하고, 철강 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확실히 이제 수익률 게임은 기관들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철강주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철강주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 반도체주 좀 매도가 있어. 오늘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었고, 제약주 중에서도 일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매수는 이제 금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좀 관심을 뭐 게임,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는 무슨 쏠림 뭐 그러니까 이렇게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종목별로 한두 개 몇 개 정도 골라 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플러스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게,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의 매수가 잘 붙지 않았다. 요게 이제 약간의 어떤 이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보면, 우선 12월 4주차 징크스 제가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 4주차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우리 증시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주가, 네 번째 주가 마지막 주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또 인위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4주차에 이렇게 유쾌하게 가지는 않았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 거냐. 다음 주의 흐름.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제법 연말 쳐놓고 제법 용감하게 붙이고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오늘 빠진 거는 우리 증시가 견뎌냈거든요. 플러스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 생각은 이게 뭐 금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뭐 만기 때문에 빠진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방송에서 그 팟캐스트에서 미증시 약세는 아마도 동시 만기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 군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또 오늘 이외에 다음 주 월요일도 또 빠져버리면 만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금리가 문제인가?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장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도 그렇고 이제 미증시가 뭐 좀 심각하지 않게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여부,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FOMC 이후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잖아요.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반짝 매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그리고 3천억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쪽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 해주면 이게 이제 분위기가 잡히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게 다음 주 또 박스권 안에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데 3천에서 일주일 내내 머물면서 3,050 정도만 타진해주면 조금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그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금융주, 보험주가 좀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혹시 뭐 금리 때문에 움직인 것 같긴 한데, 금융주 올라가는 건 좋죠. 근데 금융주만 올라가 버리면 시장의 흐름이 금리를 의식하나 보네,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금융주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금융주에만 수급이 쏠려버리면 지수가 올라가도 이제 자꾸 걸리적거리는,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만 가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 주에. 요거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제가 이제 다음 주말 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라서, 우리나라가 12월 4주차에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4주차가 이제 마지막 주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12월 마지막 주하고 뭐 똑같이 이제 수치가 찍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4주차에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마지막 주는 코스닥이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주, 1월 첫 주에도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러니까 다음 주만 조심스럽게 잘 넘기면,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저 패턴과 이제 무관하게 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왕이면 뭐 저런 패턴 좀 깨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수해 주는지에 달려 있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보자.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 등재되는 거 빠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또 빠졌던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타겟 정해놓고 그때부터 확 들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게 좀 티가 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종목의 움직임,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봐두자. 요건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